무언가를 소유하고 축적하고 결국 버리는 일. 저 역시 수많은 것들을 버려왔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의 진짜 비밀은 아마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그 욕망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끝없는 원함 때문입니다. 정말 끝이 없는 악순환이에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얻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들.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제 차가 낡아 보이고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제 집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주말도 없이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작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트럭과 트레일러에 새 집에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짐들을 가득 실어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박스만 해도 수십 개였고 가구며 장식품이며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 그게 뭐였을까요? 결국 그냥 짐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에 들어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기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좀 가져가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함께요. 선물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저에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처음에 그분은 당황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꽤 비싼 물건인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이제 우리 삶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들, 유행을 따르기 위한 것들,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순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처음 몇 주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걱정하는 데 쏟던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 있고 오히려 그 이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도 있고 강아지와의 소중한 관계도 있습니다. 정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닙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제게는 어떤 값비싼 오락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토마토가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처음 싹을 틀 때의 그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항상 다음 목표, 다음 구매, 다음 성취를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아름다움을 놓쳤습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라는 것은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존재 그 자체가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수억 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죠.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가벼운 면을 즐기며 살아왔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80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80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도 정말 좋았고 제 마음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제 사고방식은 젊게 살고 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의 변화일 뿐 정신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빨리 뛸 수는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도 하죠. 하지만 제 호기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정도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저도 배워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재미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런 건 어려우실 거예요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혹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같은 말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일출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볼 수 있을 건 다음 달에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늘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하루를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좋은 삶을 살았고 후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끔 차를 몰고 읍내에 갈 때면 두 손을 핸들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시 10분 자세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말이죠. 어머니께서 항상 10시 10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핸들 잡는 법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읍내로 가는 길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제 마음 속에, 제 기억 속에 말입니다. 인생길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험한 길도 많았죠. 인생처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돈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회색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어머니의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였습니다.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고 저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어머니의 지혜는 지금도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지? 누구에게 기대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지만 저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친구들이 도와주었고 이웃들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계속 살아가야 한다. 삶은 아름답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누군가와 화를 내고 슬퍼하고 상처를 주고받기에는요. 돌이켜보면 제가 화를 냈던 일들 대부분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든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 일들로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몇 년씩 말을 섞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그냥 한순간이죠.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 짧은 시간을 미움과 분노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물론 제 삶에도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친다면 저는 두 팔을 벌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원한을 품지 않으니까요. 원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면서 오직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죠. 친절하고 온화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 영혼에도 당신의 영혼에도요. 친절은 공짜입니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를 말해보세요.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볍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피부색도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을 보이면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혹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낸 사랑과 친절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닿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자신으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큰 집이 있었으면,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비록 오래되었지만 잘 굴러가는 차,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돈,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더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도대체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이것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억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을 10채 사도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잘 수 있고 차를 100대 사도 한 번에 한 대만 탈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 이상의 것들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의 이 시점에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 그분들도 한때는 저처럼 걸어 다니고 웃고 사랑하고 꿈꾸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새겨진 이름 명패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묘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죽고 나면 저는 이미 여기에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화장을 해서 재를 바다에 뿌리고 숲에도 조금 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바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바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파도 소리,
바다 냄새,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바다는 제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도 바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 사이를 걸을 때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새들의 노랫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흙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교향곡입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좋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사람, 때로는 길을 잃었지만 결국 찾았던 사람, 제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들과 딸이 가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추억하고 손주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보지도 않을 기념물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달 지나면 잡초만 무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후의 명예보다는 살아있을 때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친절하고 온화하고 사려 깊고 활기찼던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분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 라는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거창한 업적이나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유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늘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 나눈 웃음,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그 이런 순간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반면에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멈춰서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완벽해 보입니다. 멋진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여행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진으로 찍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힘든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영원히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과식하고 운동을 게을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적당히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망가진 몸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도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일이 바빠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피곤해도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떠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십시오. 저는 8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함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지금을 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결국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 동료 여행자들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삶이었다. 후회 없다. 감사했다. 그것이 제 마지막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하게, 감사하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